이제 목적지가 눈앞이다. 멀리 안개에 쌓인 섬. 남해안의 통영에서 48km를 날아온 곳 무인도 홍도다. 이른 봄, 어김없이 2만여 마리의 괭이 갈매기가 홍도에 찾아든다. 매서운 겨울바다에서 살아남은 것들이다. 이곳 홍도엔 인간 사회보다 치열한 괭이 갈매기의 왕국이 건설된다. 홍도에 도착하자마자 2만여 마리의 괭이 갈매기가 군무를 선보인다. 괭이 갈매기의 도착 비행이 관찰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물다. 지친 몸을 이끌고 2시간이 넘도록 선보이는 이들의 의식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괭이 갈매기는 집단 생활을 한다. 괭이 갈매기의 도착 비행은 집단의 규칙에 따라 자신의 둥지를 찾아가는 행동으로 추정된다. 도착 비행은 홍도의 번식 아파트에 입주하는 괭이 갈매기의 신고식인 셈이다. 괭이 갈매기는 대개 작년에 썼던 둥지를 그대로 사용한다. 괭이 갈매기의 최대 수명은 30년인데 심지어 20-30년 동안 같은 둥지를 쓰는 괭이 갈매기도 관찰된 바가 있다. 괭이 갈매기가 하나둘 둥지를 정하고 내려앉는다. 흡사 괭이 갈매기의 집단 아파트 같다. 만여 쌍에 달하는 괭이 갈매기가 둥지를 정하는 데는 최대 일주일이 걸린다. 좋은 목의 빈 둥지를 차지하려는 싸움이 치열하다. 둥지의 높이와 위치는 번식의 성공에 결정적이다. 괭이 갈매기는 매년 먹이와 안전이 보장된 번식지를 반복해서 찾는다. 괭이 갈매기는 주로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시아에서 번식하는 텃새인데 한국이 최대 번식지다. 독도, 난도, 백령도 등 바닷가와 가까이 있는 연안의 무인도에서 주로 번식하는데 그중 최대 번식지는 경상남도의 최남단, 절의 고도인 이곳 홍도이다. 먹이의 출현을 알리는 긴 울음이 재빠르게 퍼진다. 이윽고 갈매기 떼가 날아오른다. 고깃배는 번식이 임박한 괭이 갈매기에게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먹이 창고다.
괭이 갈매기들이 노리는 것은 어선에서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 뿌린 미끼와 바다로 되돌려보낸 어린 물고기다. 괭이 갈매기의 번식에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때문에 힘을 비축하려는 격렬한 생존 투쟁이 벌어진다. 새들이 번식지로 선택하는 데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포식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먹이 자원이 풍부한가 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홍도는 다른 곳보다도 지리적으로 그 육지에서부터 약 50km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고, 또 무인도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이나 포유동물로부터의 어떤 그런 방해 요인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또 먹이 자원도 주변에 풍부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쉽게 그 물고기들을 잡아서 새끼들한테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상적인 괭이 갈매기의 번식지가 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고립된 무인도 홍도는 괭이 갈매기의 번식지로서 천혜의 자연 조건을 지녔다. 바다가 잔잔해도 홍도 주변엔 늘 거친 파도가 있다. 사람의 접근이 쉽지 않다. 때문에 아름다운 심해의 풍경과 함께 풍부하고 다양한 어종이 발견된다. 늘 같은 곳에서 제자리를 지켜 이름 붙여진 자리돔이다. 다양한 물고기들이 홍도에 모여드는 것은 괭이 갈매기가 이곳을 찾는 이유와 같다. 홍도 바다는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산호의 서식처다. 산호는 안전한 휴식과 영양분을 제공하는 물고기들의 집이다. 작은 물고기는 큰 물고기를 부르고 큰 물고기는 괭이 갈매기와 같은 새들을 부른다. 칼 같은 절벽, 돌섬 홍도엔 나무 한 그루조차 없다. 때문에 괭이 갈매기의 천적인 맹수가 살지 못한다. 척박한 틈에서 돋아난 야생초가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자랄 뿐이다. 바람의 섬 홍도. 바람을 이기며 자라는 홍도의 야생초 중 특히 절벽을 뒤덮은 밀사초는 괭이 갈매기의 번식에 있어 요긴하다. 바람막이 겸 둥지가 돼준다. 해질녘 섬 전체가 붉게 물든다. 늦은 봄 홍도는 붉은 눈과 붉은 부리를 지닌 괭이 갈매기에 의해 점령된다. 예고 없는 폭우다. 난공불락의 절벽에 비바람의 악천후까지. 그러나 자연의 혹독함을 견뎌내는 괭이 갈매기에게 홍도는 방해자가 없는 최적의 번식지다.
괭이 갈매기의 번식이 임박할 때를 맞춰 제작팀과 경희대 연구팀이 도착했다. (4월부터 8월까지) 120여일에 걸친 괭이 갈매기의 둥지 관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른 아침, 괭이 갈매기가 폭우 속에서도 목욕에 나선다. 짝짓기를 위한 몸단장이다. 모든 생물은 사랑을 할 때 가장 아름답다. 번식철이 아닌 겨울 동안 괭이 갈매기의 몸빛은 우중충한 회색빛이다. 그러나 짝짓기가 시작되면 순백색으로 변한다. 아침 목욕을 한 뒤 괭이 갈매기들이 목을 축인다. 민물이 귀한 홍도에서는 작은 물방울 하나도 소중한 생명수가 된다. 먹이를 달라는 암컷의 베깅콜에도 불구하고 수컷이 반응이 없다. 베깅콜은 짝짓기 전의 행동이다. 수컷이 먹이를 달라며 우는 암컷에게 먹이를 주면 짝짓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 마침내 수컷이 마음이 동했는지 먹이를 개워내며 구애에 나선다. 이른바 먹이 구애다. 먹이를 얻어먹음으로써 수컷의 사냥 능력을 확인한 암컷들은 짝짓기를 허락한다. 수컷 하나가 먹이도 주지 않은 채 강제로 짝짓기를 시도한다. 짝짓기는 실패로 돌아간다. 암컷은 짝짓기를 거부하며 계속 먹이를 먼저 달라고 재촉한다. 그러나 수컷은 먹이를 줄 마음이 없는 듯 보인다. 암컷은 다른 수컷에게 접근해보지만 역시 마찬가지다. 일찍 짝짓기를 마친 괭이 갈매기들은 둥지 만들기에 나선다. 이제부터 홍도는 5월 한 달 내내 짧지만 높은 짝짓기 울음으로 가득 찬다. 괭이 갈매기가 죽은 채로 발견됐다. 안전한 번식을 위해 홍도를 찾아왔지만 위험은 여전하다. 사냥을 나갔다가 낚싯줄에 걸렸다.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곳 홍도는 지난 2001년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돼 왔다. 그러나 섬 주변에 몰려드는 낚시꾼들에 의해 괭이 갈매기들이 위험을 다행히 당한다. 빨리 발견해서 얘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나도요? 한 마리가 겨우 살아났다. 한 마리가 낚싯줄에 걸리면 다른 괭이 갈매기까지 줄줄이 얽힌다. 어른인 괭이 갈매기가 죽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대부분 낚싯줄 때문이다. 맹수가 없는 홍도에서 괭이 갈매기의 최대적은 인간이다. 부모가 죽은 둥지 속의 알은 다른 괭이 갈매기의 먹잇감이 된다. 낚싯줄에 다리를 다친 괭이 갈매기들은 이곳 홍도에서 쉽게 발견된다. 다리를 굽히지 못하는 괭이 갈매기다. 외다리 괭이 갈매기는 낚싯줄에 아예 발이 잘려나갔다. 외다리는 벌써 몇 년째 홍도를 찾아와 등대 밑에 같은 둥지에서 오랜 짝인 아내와 둥지를 틀고 있다. 괭이 갈매기는 엄격한 일부일처제다. 번식에 실패하거나 배우자가 죽지 않는 한 평생 같이 한다. 외다리 부부는 1년에 단 한 번 오작교인 홍도에서 상봉을 한다. 수컷이 외다리로 균형을 맞추며 어렵게 짝짓기를 마친다. 안락기가 임박했다. 외다리 아내가 마지막 힘을 다한다. 한쪽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다리는 번식에 능숙하다. 무사히 알을 낳는 것을 확인하고 외다리는 먹이 사냥에 나선다. 그 사이 이웃 둥지에 수컷이 침입한다. 이웃집 암컷은 눈앞에서 남편이 외도를 하는데도 고개를 숙인 채 반응이 없다. 외다리의 아내는 끝까지 강제 짝짓기를 거부한다. 또 다른 강제 짝짓기 현장이다. 수컷의 강제 짝짓기는 괭이 갈매기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현장을 목격한 남편의 응징이 시작된다. 자신의 짝을 지키려는 남편과 강제 짝짓기를 하는 수컷의 목표는 같다. 번식 능력이 확인된 암컷을 통해 자신의 씨를 더 많이 안전하게 퍼뜨리려는 생존의 투쟁인 것이다. 피를 본 싸움은 결국 남편 괭이 갈매기의 승리로 끝났다. 싸움에 이긴 남편이 암컷을 지킨다. 외다리 남편이 돌아왔다. 끝까지 정조를 지킨 것은 외다리 아내의 본능적인 생존 전략이다.
괭이 갈매기 암컷이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는 데에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때문에 전년도에 이미 짝을 맞춰 능력이 인정된 수컷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암컷에게는 이롭다. 자연의 악천후와 깎아지른 절벽이 방어막을 이루는 괭이 갈매기 왕국. 이곳 홍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은 새떼들이다. 홍도는 번식을 위해 이동하는 조류의 중간 기착지다. 때문에 미 기록종을 제외하고도 70여 종이 넘는 다양한 새들이 홍도에서 목격된다. (5월) 초순, 북동풍에 휩쓸려온 황노가 괭이 갈매기에게 쫓긴다. 이 황노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낙오자다. 홍도에서 파리를 잡아먹으며 버티다가 곧 죽음을 맞는다. 벌매가 괭이 갈매기의 기세에 눌려 홍도에서의 휴식을 포기한 채 지나친다. 눈치 없는 바다 칡바구리가 겁도 없이 괭이 갈매기의 왕국 홍도에 침범한다. 바다 칡바구리가 뒤늦게 매를 발견하고 방향을 바꾼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매가 사냥을 위해 하강할 때의 속도는 시속 300km다. 첫 번째 공격은 실패다. 매는 힘을 아껴 관찰 비행을 계속한다. 2차 공격을 위해서다. 그러나 또 실패다. 매는 목표물을 발로 가격해 떨어뜨려 사냥한다. 3차에 걸친 공격 끝에 마침내 매는 바다 칡바구리 한 마리를 잡아낸다. 매가 괭이 갈매기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은밀한 둥지로 먹이를 운반한다. 매가 둥지를 튼 곳은 홍도에 깎아지른 북쪽 절벽이다. 암컷에게 먹이를 전한다. 암컷 매가 새끼가 먹기 쉽도록 먹잇감을 잘게 찢는다. 암컷만이 먹이를 찢어 새끼에게 먹일 수 있다. 또다시 매가 사냥 태세에 돌입한다. 매가 노리는 것은 바로 괭이 갈매기의 둥지다.
메이의 공격에 괭이 갈매기가 일제히 둥지로 돌아온다. 집단 방어를 하기 위해서다. 메이의 공격이다. 한판 승부가 벌어진다. 괭이 갈매기의 반격은 만만치 않다. 괭이 갈매기의 가장 큰 무기는 수백 수천 마리가 집단으로 방어하는 인해 전술이다. 그러나 괭이 갈매기 한 마리가 잡혔다. 그러나 괭이 갈매기는 포기하지 않고 위협을 가한다. 매는 잡은 먹잇감을 새끼에게 전해주기 위해 애쓰지만 워낙 덩치가 큰 놈이다. 괭이 갈매기의 계속된 위협에 눌려 매가 먹이를 포기한다. 서로 싸우면서도 철저하게 뭉치는 것이 괭이 갈매기 사회의 생존 법칙이다. 집단으로 대항하는 괭이 갈매기는 매의 먹잇감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괭이 갈매기가 희생된 이유는 무엇인가? 홍도에서 괭이 갈매기의 포식자인 매한테 지금 당한 것 같은데요. 사실 매한테 어미는 그렇게 당하지 않는데 지금 이놈 같은 경우는 알을 보호하다가 결국 참전을 당한 것 같습니다. 둥지에 다가서자 외다리가 제작팀에게 맹 공격을 퍼붓는다. 일반적으로 아무리 용맹스런 맹금류들도 사람이 접근하면 도망을 가기 마련이다. 인간에 대한 공격은 외다리가 부하에 임박해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졌다는 증거다. 알을 품는 외다리의 눈과 부리가 어느 때보다 호전적이다. 계단 위에 위치한 두 개의 둥지에서 이상한 알이 발견된다. 괭이 갈매기는 평균 한두 개의 알을 낳는다. 그러나 계단 옆 둥지의 경우 무려 4개의 알이 발견됐다. 그중 하나는 색깔도 확연히 다르다. 적어도 하나는 다른 괭이 갈매기 알이 분명하다. 이 어미가 어떤 경로에 의해서 저쪽으로 알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일부러 고의로 그 근처에 놓은 걸 갖다가 이쪽 어미가 잡아당겨서 4개가 된 걸로 보입니다. 여기 색깔 자체가 완전히 확연하게 구분되는 걸로 봐서 그럴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업동이네를 중심으로 주변 관찰에 돌입했다. 다른 둥지에 알을 놓아둔 얌체 갈매기를 찾기 위해서다.
범인은 이웃 둥지의 얌체 갈매기다. 그러나 오히려 억둥이네에게 싸움을 걸며 자신의 영역을 주장한다. 자신의 알을 남에게 맡기는 탕란은 대개 암컷이 미숙하거나 둥지가 포화 상태일 때 발생한다. 외다리 둥지에서도 탕란이 발생했다. 외다리가 낯선 알의 등장에 고민한다. 탕란을 당하면 알의 개수가 많아져 부화의 성공률이 떨어진다. 그러나 외다리는 알을 끌어당긴다. 괭이 갈매기의 탕란에 있어 특이한 점은 스스로 알을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외다리는 번식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왜 남의 알을 받아들이는 것일까? 일단은 본능에 의해서 자기 알인지 남의 알인지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본능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행동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의 알을 겉에다가 쌓아두고 자기 알은 가운데다 둠으로써 포식자로 하여금 자신의 알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괭이 갈매기 한 마리가 선인장의 둥지를 틀었다. 머리에 선인장 가시가 가득 박혔다. 천적의 공격과 탕란의 위험에서 둥지를 보호하려는 모성애다. 둥지 싸움, 일부일처제와 강제 짝짓기, 그리고 탕란까지. 괭이 갈매기 왕국인 홍도에서는 번식 기간 내내 치열한 싸움이 계속된다. 6월 중순, 슴새가 홍도를 찾았다. 먼 바다에서 서식하는 슴새는 낮엔 바다에서 집단으로 사냥을 하다 밤이 되면 각자의 둥지로 돌아간다. 홍도를 찾아온 슴새들과 함께 괭이 갈매기들이 사냥에 나선다. 온 6월 산란을 위해 수면으로 올라오는 멸치떼가 괭이 갈매기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다. 괭이 갈매기는 갯바위나 갯벌 표면에 돌아다니는 생물들을 노린다. 바다의 강자라 불리는 괭이 갈매기에게 걸맞지 않은 손쉬운 사냥법이다. 실제로 괭이 갈매기의 면면은 강자라 불리기에 무색하다. 먹이 사냥에 필수적인 괭이 갈매기의 잠수 능력은 제로에 가깝다. 때문에 수면에서 반짝이는 물고기만을 낚아채 먹는다. 괭이 갈매기가 집단 생활을 하는 이유 또한 먹이를 빨리 발견하고 맹금류의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다. 단연 돋보이는 것은 비행 능력이다.
세찬 바람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정지한 채 날개의 양력으로만 버틴다. 그러나 괭이 갈매기의 날개는 맹금류처럼 짧고 강하지 못하다. 평균 36cm의 날개는 멀리 이동할 만큼 길지도 못하다. 괭이 갈매기가 지닌 것은 인간보다 최대 8배 뛰어난 시력과 집단으로 싸울 때 요긴한 날카로운 부리뿐이다. 갈매기는 넓은 날개를 갖고 멀리 날아다닐 수 있도록 진화가 되었습니다. 또 더불어서 그 빠른 속도로 날아가려면 아주 가늘고 뾰족한 형태의 날개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천천히 날아가는 형태로 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매기는 다른 새들에 비해서 바다에서 좀 높게 날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물고기를 잡는 것에 많이 쫓아다니면서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쪽으로 진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대한 바다를 이동하며 먹이를 찾을수록 먹잇감을 사냥할 수도 없는 괭이 갈매기는 결국 생존을 위해 사람의 곁에 다가섰다.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3살 미만의 괭이 갈매기들은 이른 봄 번식지로 가지 않고 쉽게 먹이를 구할 수 있는 포구에서 생활한다. 괭이 갈매기는 시각과 후각 등 물고기를 찾아내는 예민한 감각으로 어부들의 사냥개 노릇을 한다. 그 대가로 괭이 갈매기는 바다와 인간이 만들어낸 온갖 쓰레기를 먹는 혜택을 받았다. 괭이 갈매기들은 먹잇감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동한다. 최근엔 육지 깊숙이까지 날아들고 있다. 괭이 갈매기 사회에서 진정한 강자는 힘센 자가 아니라 살아남는 자다. 그들의 치열한 적응력에 바다는 강자라는 이름을 내줬다. 이제 외다리 부부는 엄격한 경계 속에서 잠시도 둥지를 비우지 않는다. 암수가 교대로 사냥과 휴식을 취하며 알을 품은 지 25일째다. 알의 부화가 임박했다. 괭이 갈매기는 마치 전쟁에 돌입하듯 번식에 임한다. 바다의 강자로 살아가기 위해선 강한 후손으로 대를 이어야 한다. 이웃 갈매기의 접근을 막기 위해 외다리 부부의 싸움이 빈번하다. 괭이 갈매기는 맹금류처럼 한 배에 낳는 알의 수가 한두 개에 불과하다. 최대한 에너지를 집중시켜 번식의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 외다리의 암컷이 새끼들의 알껍질 조각을 일일이 내다버린다. 알의 내부 물질이 포식자를 유인하기 때문이다.
이웃집의 괭이 갈매기가 혹여 먹이가 있을까 버려진 알껍질을 살핀다. 마침내 외다리 부부의 둥지에서 2마리의 새끼가 건강하게 탄생했다. 선인장 둥지에서도 새끼 2마리가 태어났다. 왕성한 식욕을 가진 새끼들이 닥치는 대로 먹어치운다. 부모가 싱싱한 새우를 골라 권한다. 새끼들이 태어나면서 괭이 갈매기의 집단 둥지는 포화 상태가 된다. 경계를 맘대로 넘나드는 새끼들로 인해 괭이 갈매기 부모들은 초긴장 상태가 된다. 새끼 한 마리가 경계선을 넘어 아래 둥지로 내려갔다. 어미가 도와주려 나서보지만 자신의 영역이 아닌 곳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 새끼 스스로 둥지를 찾아오는 길밖에 없다. 새끼들끼리도 싸움을 벌인다.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행동이다. 구사일생 끝에 둥지로 돌아온 새끼가 부모에게 혼쭐이 난다. 새끼들의 첫 생존 훈련이다. 호전적인 번식지에서 살아남으려면 새끼들은 빨리 부모를 알아봐야 한다. 새끼들이 어미의 울음소리를 따라 절벽을 오른다. 괭이 갈매기 새끼들은 부모를 목소리로 기억하는데 태어난 지 불과 4일이면 구별해낸다. (6월이) 되자 홍도엔 음습한 안개만이 계속된다. 마치 안개처럼 바다에서의 괭이 갈매기들의 삶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선인장 둥지의 새끼 한 마리가 길을 잃고 추락한다. 뒤늦게 부모가 빈 둥지를 발견했다. 선인장 둥지의 새끼는 이미 둥지를 벗어났을 때의 위험을 알고 있다. 부모는 온몸을 가시에 찔린 채 선인장 사이를 뒤진다. 새끼가 추락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기 위해 안간 힘을 쓴다. 그러나 엉뚱한 곳으로 나와버렸다. 새끼라 할지라도 동정은 없다. 남의 영역에 들어선 침입자일 뿐이다. 어미가 뒤늦게 나타나 새끼를 숲에 감춘다. 그러나 다른 어미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는다.
새끼를 공격하며 괭이 갈매기는 자랑스럽게 긴 음을 낸다. 자신의 영역임을 과시하는 것이다. 부모가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했지만 결말은 비극적이다. 새끼들이 태어난 지 10일이 지나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사고가 잇따른다. 새끼가 죽은 척 엎드리고 있다. 괭이 갈매기는 움직이지 않는 것을 공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단적인 괴롭힘이 계속된다. 잔인하기 그지없지만 이는 경쟁과 싸움을 통해 자연스럽게 개체수를 조절하고 강한 놈만을 골라 키워내는 괭이 갈매기 사회의 생존 법칙이다. 둥지를 잃고 고아가 된 새끼 괭이 갈매기가 발견됐다. 고아로 떠들며 집단적인 공격을 받았다. 우리는 새끼에게 양부모를 구해주기로 했다. 자기 둥지를 잃고 길을 헤매다가 다른 어미한테 머리를 찧어서 거의 죽어가는 개체를 가져온 상황인데요. 지금 다른 둥지 어미에 낳았을 때 어미가 받아들일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처 입은 새끼를 양부모의 둥지에 넣었다. 뒤늦게 알을 낳아 아직 알을 품고 있는 괭이 갈매기의 둥지다. 이후 양부모가 업둥이를 받아들일지 조심스럽게 관찰을 시작했다. 처음에 양부모는 업둥이를 부리로 쪼며 거부했다. 그러나 다시 업둥이를 넣어주자 조심스럽게 품는다. 자식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갑작스럽게 새끼가 생기자 양부모의 수컷이 허술한 둥지를 보완하기 위해 나선다. 괭이 갈매기 부모는 새끼가 태어난 지 일주일이 지나야 새끼를 구별한다. 그때까지는 적극적으로 먹이를 보채기만 하면 자신의 새끼로 여긴다. 문제는 새끼 괭이 갈매기다. 친부모의 울음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업둥이는 양부모를 거부한 채 또다시 둥지에서 빠져나온다. 새끼 갈매기가 둥지와 부모를 떠나면 곧 죽음이다. 둥지를 찾는 새끼, 새끼를 찾는 부모의 울음은 한밤중까지 계속된다.
괭이 갈매기 사회의 냉정한 생존 경쟁은 한 둥지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괭이 갈매기 부모의 사랑은 결코 고르지 않다. 먹이를 보채며 힘으로 형제들을 밀어내는 새끼에게 더 많은 애정을 쏟는다. 경희대 연구팀이 흥미진진한 물음을 던졌다. 한 둥지의 형제 중 누가 강자로 성장하는가에 대한 연구다. 수컷과 암컷 중에서 누가 더 백인코를 많이 해서 어미로 하여금 먹이를 더 주게 하는지, 그리고 어미는 어떤 새끼에게 먹이를 더 많이 제공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열일곱 개의 괭이 갈매기 둥지를 선택해 약 2주간의 관찰에 들어갔다. 암컷과 수컷 새끼 중 누가 더 먹이를 보채는지, 또한 누가 더 빨리 성장하는지를 기록했다. 칠월의 홍도에선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악천후가 반복된다. 괭이 갈매기는 바람의 사냥꾼이다. 미세한 공기의 흐름만으로 사냥감의 비릿한 냄새를 포착하기에 바람을 좋아한다. 홍도는 한반도를 강타하는 모든 태풍의 길목이다. 강풍이 계속되자 바람의 사냥꾼마저 비행을 포기한다. 외다리 괭이 갈매기는 급히 새끼들을 둥지로 불러들인다. 제작팀 또한 태풍을 피할 피난처를 찾아 떠나야 했다. 제작팀이 다시 찾은 홍도는 처참하다. 한반도를 비껴간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았을 뿐이지만 섬의 입구에서부터 괭이 갈매기의 죽음들이 이어졌다. 계단 위 탕난을 당했던 괭이 갈매기의 둥지도 바람에 부서져 사라져버렸다. 태풍으로 중단됐던 실험 결과가 나왔다. 괭이 갈매기 부모들은 대부분 새끼들 중 수컷에게 각별한 애정을 쏟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한 결과로 수컷의 성장이 빠르다. 괭이 갈매기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씨를 퍼뜨리는 데 이로운 성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보살핀다. 적극적으로 먹이를 요구하며 강하게 자라는 것은 대개 수컷들이다. 태어난 지 한 달쯤 되면 괭이 갈매기 부모는 새끼에게 주는 먹이의 양을 대폭 줄인다. 빠르게 날기 위해선 몸이 가벼워야 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먼저 새끼들에게 시범을 보인다. 새끼가 부모를 따라 날개를 펼친다. 강풍 속에서도 날개의 양력과 몸의 균형만으로 비행을 하는 바람의 사냥꾼이 되어야 한다. 괭이 갈매기의 부모가 냉정하게 절벽에서 새끼를 민다. 더 높이 날도록 채찍질한다.
약한 놈들은 모두 죽었다. 지난 8월 우리 곁으로 날아와 아름다운 바다의 풍경을 이룬 괭이 갈매기들은 번식과 성장의 투쟁에서 살아남은 강자들이었다.